시험 같은 경우는 핵심 내용만 있으면 점수가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줄줄줄 적는 게 좋은 건가요? 점수는 채점관들이 하는 거니까, 예, 뭐 제가 뭐랄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또 오늘 시험 치시느라고, 오늘 더운 날씨에. 자, 어쨌든 여러분은 이제, 시험에 합격할 자신이 있으신 분들만 오는 거거든요. 합격할 자신이 없으신 분은 공부는 했지만은, 괜히 합격 못할 거 안 옵니다. 그렇죠? 자신이 넘치는 분만 사실 이 자리에 참석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격률이 1급 합격률이 95%, 나머지 55%는 2급 또는 3급. 이제 낙제하시는 분은 처음부터 낙제할 줄 알지만 한번 시험장 구경이나 하자. 이렇게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이 순간부터 사실상 그 자격사가 되신 거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제 자격사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자격사 여러분,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을 여러분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실력자가 되셨으니까, 의사보다 유능한 의사가 되셨으니까 축하할 일이죠. 그렇죠? 크게 축하할 일입니다. 자, 우리 서로 마주보시고, 좌우로 마주보시고.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예, 정말 축하드립니다. 예. 이보다 큰 경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또 존경받으셔야 되겠죠. 예, 우선 서로 마주보시고 한 번 더 존경합니다 하십시오. 예. 네, 존경합니다. 예. 정말 여러분들이야말로 존경받으셔야 합니다. 예. 근데 정말 존경받으시려면 앞으로 나갈 길이, 앞으로 또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예. 앞으로 공부를 또 하셔야 되고, 또 경험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말하자면 이제 운전 면허증을 취득하셨다. 앞으로 이제 운전을 하면서 좀 더 운전에 대해서 숙달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의사 합격을, 국가의 의사 면허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앞으로 또 경험을 또 해야 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이제 공부는 또 지금부터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셔야 되고, 그래도 의사들이 하는 공부에 비하면, 학습량에 비하면, 시간에 비하면 10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말한다면 정확합니다. 이런 질문 처음 주신 것 같고, 신장과 췌장은 대체적으로 그 주먹 크기 정도, 또 췌장은 뭐 더 작다고 봐야 되겠죠. 좀 길이는 약간 길고, 그 장기가 작은 것은 작은 만큼 혈자리가 정확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나 간이나 폐는 크기 때문에 뭐 대충 짚어도 되죠. 그러나 간이 이만큼 이래 뭐 그림을 못 그리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면 이 자리에서 의혈을 뽑더라도 간 속에는 의혈이 나오게 돼 있고, 여기를 하더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3군데, 4군데, 뭐 여기도 해도 되고 다 좋습니다.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해보고 뜻밖의 의혈이 잘 안 나온다든지 생혈이 나온다 하게 되면 자리를 옮겨봐야 되겠죠? 예. 옮겨봐서 여기에서 진한 의혈이 잘 나와준다면 그곳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짐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혈자리를 이야기할 때 그걸 우리가 어느 정도 뭐랄까 마치 운전하는 것과 같아가지고, 내가 운전을 하다가 오른쪽으로 가려면 핸들을 이렇게 돌리면 된다. 이것만 아시면, 그렇죠? 이것만 아시면 도로의 사정에 따라 많이 돌릴 수도 있고 적게 돌릴 수도 있는 건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운전 강사가 가르쳐 줍니까? 그런 거? 그런 건 가르칠 필요 없어요. 그런 거는. 그렇잖아요. 예. 자, 그렇게 우선 좀 냉정하지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중요한 거는 자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처음에 자연정렬요법을 그 초기에는 자격사 시험 끝나고 난 뒤에 회의를 했는데, 그때는 초기였기 때문에 자격사님들이 다 똑같은 입장이고, 저도 사실 뭐 책을 썼다 뿐이지 그 뭐 법률에 대해서 뭐 이런 문제는 전혀 그 뭐 준비가 안 되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자격사와 법률 문제, 그리고 성공하는 문제, 이런 것을 이제 회의식으로 했습니다. 자격사님들이 전부 돌아가면서 마이크 들고 한 분씩 발표를 하고 회의식으로 진행했는데, 자, 요거는 지우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기보다는 이미 우리 그 자격사 전용 사이트라든지 회원 사이트에 그 대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대답이 없다면 한 번 더 개인적으로 또는 그 질문 주셔도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그 법률 문제, 예, 핵심이 그 자격사와 법률 문제입니다. 특히 의료법이 되겠죠. 예.
의료법 이걸 꼭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격의사로서 우리가 성공 비결이라 할까, 성공의 길, 예. 뭐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처음에는 자격사님들이 법률에 대한 관심이 제일 높았어요. 그래서 법률에 대해서 각자가 아는 바, 그렇죠. 자기 의견을 발표해 보니까 답이 안 나와요. 예. 이 뭐 법률 전문가들도 아니고, 또 전문가가 온다 하더라도 시원스러운 대답이 없고, 전문가가 온다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라든지 뭐 현직 판사라든지 이런 사람이 와서 우리 민간 의술인들에게 법률 강의를 해달라 하게 되면 아마 제가 짐작할 때 법률 전문가라면 의료법, 그렇죠, 현행 의료법을 제시할 겁니다. 현행 의료법을 보시게 되면 첫째, 민간 의술인들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무면허 의료인에 대한 이야기, 우리는 그렇죠, 무면허 의료인에 대한 법률입니다. 즉 민간 의술인들의 우리가 알아야 할 법률. 예. 법이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료법 중에서도 뭐 병원의 설립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그렇죠, 예. 우리에게 필요한 법률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의료광고법. 예. 또 의료라는 말 생략할까? 써버릴까? 의료광고. 예. 두 번째는 뭐라 할까요? 시술행위법입니다. 예. 이 두 가지 분야에서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법률 전문가가 여러분 앞에서 강의를 한다면, 국가의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은 의료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물론 치료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버립니다. 예. 이렇게 결론이 나오고 나면 더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아마. 예.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예. 예. 간단합니다. 예. 그러면 이 행위를 하면 어떡합니까? 처벌받습니다. 예, 처벌받습니다. 이거 받았지. 이렇게 돼버리면 흠하죠.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되지, 남들에게 이걸 맡겨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끼리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자기사님들이 이거 세상에 이거 안 된다. 에? 옛날에 허준이도 국가 면허 없이, 그렇죠,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했습니다. 허준이뿐만이 아니고 우리 이승만 정권이 들어설 때까지, 그렇죠, 삼국시대를 거쳐 고려시대, 조선시대 수천 년 역사 동안에 병 잘 고치는 사람이 의사지, 국가에서 뭐 면허 같은 경우는 없었어요. 그렇죠. 당시에는 의료법이 없었잖아요. 의료법 자체가 없었죠. 예. 예. 그런데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면서 의료가 하나 상업화되어 가지고, 그렇죠, 권력과 뭔가 코드가 맞는 사람들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사실 의료악법이죠. 이건 악법이야. 이건 악법이야. 이 법은 고치 없어야 돼. 그래서 헌법소원, 헌소재판을 붙이는 거죠. 그렇죠. 이 재판이 2번인가 제가 알기에 2번 했어요. 이겼어요, 우리가. 예. 그건 명목상으로 이긴 것이 실질적으로는 이긴 게 아니에요. 예. 민간 의술인들이 승리했다. 우리가 이겼다. 그래. 우리는, 자, 그래도 우리는 떳떳하다. 근데 또 의사들은 뭔지 압니까? 법을 바꾸지 않았으니까 또 자기들 이겨다 그럽니다. 그 양쪽 다 이기게 해줘버린 거지. 예. 헌법재판소 법관 9명 중에 5명이 우리 편 들었어요. 국가 면허 없는 사람들도 병만 잘 고치면 그 사람은 의사다. 처벌해서는 안 된다. 처벌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해준 것이고, 나머지 4명은 그래도 악법도 법이라고 법을 지켜야 한다 해가지고 현행법을 그대로 놔두자 이래 된 것이거든. 그렇죠? 그러니 법을 못 고치죠. 6명이 손들어줘야 되는데 5명만 손들었으니까 이렇게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에게 아쉽지만, 그렇죠, 이렇게 판결을 내리고 말았어요. 예. 그러면 다시 우리가 헌법소원 다시 하자. 다시 해봤자 결론은 또 똑같을 겁니다. 예. 요거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예. 누군가가 아마 힘 있는 사람이 나타날 때,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바꾸기 어렵습니다. 예. 단지 현행법에서 우리 권리를 찾으면 되는 것이죠. 이 법률부터 이야기해야 되겠네, 결국은. 나왔으니까, 얘기가. 그렇죠. 예. 어차피 이거
근데 이 법률 이야기 말고도 제가 먼저 해야 될 이야기가 있는데 이걸 중간에 잊어버리기 전에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저 자격사 시험에 있어가지고 자격사 시험에 대해서 조금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한 몇 년 전에 그 서울 자격사 시험 있기 전에 그 자격사 시험 있기 전에 한 분이 우리 그때 자격사 모임에서 그분 나이가 70이라 그래요. 나이가 70 됐다 그러고 아주 또 의료 분야에서 오래 민간 의술 분야에서 오래 평생을 그냥 종사하셨어요. 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모르는 게 없다. 단지 우리가 잔전요법만 내가 처음 접했다 뿐이지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나는 의사 못지않다. 그런 업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고 또 외제 성형차 굴리면서 아주 돈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예, 아주 엘리트. 예. 저에게 자꾸 전화가 옵니다. 내가 나이가 이 나이에 이거 자격사 시험 보려니까 뭐 자격증은 취득해야 되겠는데 내가 공부를 하자니까 시간이 바쁘고 또 이 70 나이에 이거 공부가 집중이 잘 안 된다. 막 내가 기부 좀 할 테니까 자격증 하나 좀 그냥 좀 주면 안 되느냐. 전화 계속 전화 왔습니다. 예. 우리 학회 발전을 위해서 기부를 할 테니까. 자격증 안 드렸습니다. 예. 결국 그분은 시험 치가지고 1급 자격증 받으셨어요. 예. 그리고 제 주변에 친구라 해가지고 또는 제 여동생은 남편인데 이 사람도 자기 사업한다고 바빠요. 예. 그 여동생은 남편인데 그렇죠. 예. 그 자격증 하나 좀 필요하니까 달라 그래. 한마디로 안 된다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그 채점을 할 때도 밀실 채점이 아니거든요. 밀실 채점이 아니고 반드시 세 사람이 합니다. 예. 그러면 채점 해보게 되면 벌써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채점 발표에 있어가지고 뭐 부정 발표해버리면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알잖아요. 그렇죠. 세 사람도 알잖아요. 그 말은 세게 돼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저자라고 독단적으로 이분 점수 더 주자 이렇게 했다가는 그게 결국은 나중에 소문이 퍼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거 참고로 알아주시고. 예, 뭐, 그 외에도 뭐 좀, 그거는 나중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그거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요걸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해결하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해결해주지 아니하고 또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그 의견이 발표되었는데 이게 몇 년 후에 오늘 같은 결론이 나왔어요. 그 과정을 다 말씀드리는 것은 생략하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것 때문에 고민이 심각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뭘 하느냐. 그렇죠. 이랬지만 결국은 지금은 어떤 거냐면 이건 우리가 완전히 무시할 수 있다. 완전히 무시해도 된다. 다시 말해서 이런 법이 있으나 마나다. 허준이 시대처럼 우리는 똑같은 그런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론이 나오기 위해서는 결론이 나왔다고 결론이 아니고 이 결론을 내리기 위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즉 알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 것을 알면 이 법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나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법률의 최고 전문가, 다시 말해서 뭐 판사, 검사, 심지어는 뭐 그 경찰관, 그 조사관, 우리 의료법에 관련된 그 사건을 조사하는 사람들까지도. 물론 이런 사람들이야 법을 많이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인도되면 잘 아는 것이거든요. 이분들의 관점에서 오히려 이분들보다도 한 수 더 높은 차원에서 우리가 이 법률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법으로부터 완전 자유로울 수가 있다. 마치 거미줄에 전혀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로울 수가 있다. 거미줄에는 누가 걸립니까? 곤충들이나 걸리죠. 그렇죠? 우리는 곤충 같은 그런 차원이 아니다. 마치 바람처럼 거미줄에 전혀 걸리지 않는다.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 결론을 내리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느냐? 한 3시간 이상 걸리더라고요. 이런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저는 오늘 여기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격사 법률에 대한 그 강의가 동영상으로 나온 게 있기 때문에 곧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영상으로 볼 수 없는 내용을 조금 몇 가지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아주 매끄럽게 해결하려고 하면 무엇을 하셔야 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인간을 지배하는 법률은 무엇이냐 하면 법률보다 더 높은 법이 뭡니까? 헌법 아닙니까? 그렇죠? 헌법보다 더 높은 법이 뭡니까? 그렇죠. 이게 자연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법률 지식이 짧은 사람은 법률 문구만 가지고 따집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판사는 법률의 문구만 가지고 재판을 못해요. 그래서 판사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 법률 문구는 하나의 참고사항이다. 예. 이번에 박근혜 탄핵하는 것도 그렇죠. 헌법 문구대로 하면 탄핵 안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헌법에 거기 있는 문구에만 따르는 것이 아니고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라든지 이 헌소재판 그 법관들이 자기네들이 보는 또 시각이 있어요. 시국을 바라보는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거기에 자기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탄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하겠지만, 그렇죠. 매우 억울하겠지만, 안타깝고 분하겠지만, 이 판결을 따르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뭐냐 하면, 법률에 문구가 있다고 이 문구가 다 유효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에 이 문구만 가지고 다 되느냐? 이 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냐? 이 자연법이 따라줘야 되고, 자연법보다 또 상위법이 또 있어요. 예. 이걸 우리가 참고로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결국 이 자연법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자연법 중에서도 또 그 위에 상위법이 또 있는데, 뭐 우리가 말하자면 뭐 진리를 할 거 없으면 그렇죠. 예, 뭐 이게 있다 말이죠. 자, 이런데 우리가 견준다 하게 되면 이 법은 있으나 마나다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예. 판사, 검사들이 보는 시각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요렇게 꼭 요런 점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요런 의료법을 조금 깊이 좀 보시게 되면, 정말 이 의료법에 관해서만큼은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법률가가 되시는 겁니다. 또 되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거미줄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활동을 자유롭게 하셔야 되는 것이죠. 예. 이거 마치 우리가 운전면허증을 취득했다고 해서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게 아니죠. 운전면허증을 취득했으면 지켜야 할 법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자유가 따르는 것이죠. 그렇죠. 예. 또 의사면허증을 취득했다고 해서 법으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면허증을 취득한 사람은 오히려 우리보다도 법으로부터 더 부자유스럽습니다. 예. 그렇게 본다면 우리 민간 의술인들이 면허증을 취득한 의사보다도 훨씬 더 법의 혜택을 많이 본다는 그런 결론을 정확하게 내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아시겠죠? 예. 이거는 너무나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런 결론을 내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약간의 시간 해야 된다는 거. 오늘도 잠깐 시간을 투자하시고 우리가 몇 시에 시작해서 한 50분에 시작한 것 같습니다. 한 10분 정도 말씀드리고 휴식을 취하고 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이걸 뭐 메모 없이 제가 우선 조금 말씀드린다 하게 되면 우선 자연법을 보셔야 되는데 자연법에 입각하게 되면 병을 잘 고치는 사람이 의사입니다. 병을 잘 고치는 사람이 병을 고쳐야 하고 거기에 걸맞는 존경을 받습니다. 예. 이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영원히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정확하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까지나 실력, 병 고치는 실력만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신다면 된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되는 것입니다. 자격사 전용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자격사 전용 사이트 안내 받으셨죠? 그 자연법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 인간에 대한 인권, 그렇죠? 인권. 사람이 살면서 내가 저 사람을 치료해 줄 권리, 그렇죠? 치료받을 권리. 이 모든 권리는 자연법에서 나온 것이지, 자연법에서 일반 법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아닙니다. 예. 헌법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다. 예. 자연에서 나온 것이다. 이 원리만 아시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얻으실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의료법이 왜 이런 의료법이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까지도 알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법을 어설프게 아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학력도 높아요.
머리도 좋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특히 법률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법률도 꽤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나이 50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아무것도 못하고 인생을 그야말로 자녀들로부터 실패한 아빠라 이런 소리 들을 정도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 그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법을 너무 겁을 내요. 요거는 법에서 안 된다. 요거는 법으로 안 된다. 예. 그래서 모든 걸 못해요. 예. 모든 걸 못해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 보면요, 대부분이 법을 어겨가지고 벌금을 한번 낸다거나, 그렇죠, 과태료를 낸다거나, 아니면 감옥도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큰 일을 하려면 반드시 감옥은 기본으로 한 번쯤 가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 사람은요, 감옥 가는 걸 절대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뭐 어떤 국회의원 후보로, 대통령 후보로 감옥에 가지 않았다. 그런 사람은 어쩌다가 안 갔을 뿐이지, 어쩌다가 안 간 것이지. 예. 가는 것이, 한 번쯤 갔다 온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회의원들 중에는 감옥 간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벌금을 내든지 그런 일이 있는 사람이 더 많죠. 그런 일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할 정도로요. 자, 그거는 뭐냐 하면, 법을 지켜야 된다와 다 지킬 수는 없다. 그렇죠. 다 지킬 수는 없다 하는 게 애매하게 물리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그게 범법 행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자,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 운동을 하는데 분명히 법적으로는 이거는 위배되는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위배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예. 그러나 자기가 양심적으로 민주운동을 하다 보면 그래서 법을 어기고 감옥 갔다 온 사람이 오히려 더 박수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걸 감옥 갔다 왔다 하지 않고 계급장 달았다. 예. 별 달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예.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정의. 정의라는 것은 법률로 규정을 다 못해요. 정의에 대해서. 예. 양심도 그렇습니다. 양심을 법으로 다 규정 못한다 이 말이죠. 예. 양심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정의를 지키려고 하다 보면 법에 걸리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일이 있다 아닙니까? 예. 자, 어쨌든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법률에 대해서 상세히 다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니까 자, 이렇게 한번 내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완벽한 것이 아니거든요. 모순투성입니다. 법이라는 것이. 예. 법이라는 것이 모순투성이고,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듣기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의 말씀도 모순이 많습니다. 예. 사실은 성경 그 자체는 잘못이 아닌데 그 성경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모순이라 그러잖아요. 예.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죠.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그렇죠. 여기는 절대자로서 전지전능, 부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뿐만이 아니고 종교에, 그렇죠. 종교에서 절대 신, 그렇죠. 예, 알라 신도 좋고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법률이나 헌법보다 더 위대합니다. 그렇죠. 법 위에 존재죠. 그렇죠. 예. 이런 분들이 말씀 중에는 보면요, 전지전능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능력을 다 갖추신 분인데, 하나님을 예를 들겠습니다. 이거 부처님이라도 관계없습니다. 예, 부처님. 세상을, 인간을 사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 사랑한다. 전지전능하시다. 그렇죠. 예. 인간을 사랑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맞죠. 예.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문구만 가지고는요, 우리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성경의 말씀도 이럴지인데 우리 법이라는 게 어떻겠습니까?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인간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 말이 모순투성이란 말입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전지전능하다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잖아요. 인간을 사랑하신다. 전지전능하시다. 그러면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데 인간들에게 왜 질병을 왜 내리느냐? 질병, 그렇죠. 콜레라, 장티푸스 이런 질병을 왜 내리느냐 이 말이죠. 응? 그 전쟁을 왜 우리 인간 이 세상에 전쟁을 왜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죠. 그렇죠.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라고 하셨다면 그대로 해둬야 되지. 왜 중간에 어떤 사탄을 나타나게 해가지고 또 지옥까지 또 만드셨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맞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 지옥 없애버리고, 그렇죠. 지옥 이거 없애버리고, 응? 질병, 전쟁 싹 없애버리고 에덴 동산 그대로 놔두면 되잖아요. 맞죠? 안 그렇습니까?
그대로 놔두면, 그러면 하나님은 역시 전지전능하다. 그러한 능력이 있다,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는 게 맞네,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예. 자, 그러면 이걸 말이죠. 이게 법입니다. 하나님 법입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법에는 모순이 없어요. 정확하게 설명하면 여기에는 모순이 없습니다. 이거 설명하려면 별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이 법도 그래요. 법도 아시겠습니까? 법의 문구대로 이해하면 안 풀리는 게 너무 많아요. 예. 너무 많습니다. 모순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의료법대로, 법률법대로, 의료법 이거요. 이 문구대로 해석하면 우리는, 이 문구대로 해석하는 그 사람은 법을 한마디로 모르는 사람이죠. 예. 유치원 수준. 예. 적어도 자연법을 개념으로 알 때 그 사람이 진정한 법을 아는 사람이다. 아직까지 이해 잘 안 되시죠? 예. 일단 이렇게 우선 결론 아닌 결론을 내려가면서 좀 더 정확한 것은 사회사 전용 사이트에 동영상 강의가 한 3-4시간 정도 나오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또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우리가 세상 법이라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법도 그렇고, 심지어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불전이라 합니까? 거기도 보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즉 생명을 살상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살상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도 우리가 고기도 먹고 길 가다가 본의 아니게 개미를 밟아 죽이고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엄청 발생했죠. 우리 모르는 사이에 과거 역사 수천 년 역사 동안 그렇죠. 예. 이런 부분에서 지금도 아직도 그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부처님 법이든 하나님 법이든 거기에 우리가 풀지 못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할진데 의료법 이거 가지고 뭐 설명이 되겠어요? 예? 헌법에 여기 몇 마디 이거 가지고 답이 나오겠어요? 안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어떤 법을 보셔야 되느냐 하면, 이보다 더 상위법 자연법으로 푸셔야 되고, 이보다 더 상위법 진리법으로 이걸 풀어줘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진리법까지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은 내가 말씀드렸던 이 법은 하나의 참고사항이다. 참고사항일 뿐, 우리 여러분 자격사들은 앞으로 공부를 조금 하고 나면 거미줄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은 자유로운 의술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강력하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어차피 이야기 나온 거라면 우리 재미삼아 이야기해 보이시다. 예. 여러분 학창 시절이 뭐 과거에 지나간 지 얼마 안 된 거겠죠, 그렇죠? 학창 시절이 마치 어제 같습니다. 뭐 수학 공부도 힘들었고 영어 공부도 힘들었죠. 예. 여러분이 영어 공부가 매우 힘들어서 그걸 기억나는데 학원도 다니고 뭐 과외도 하고 받고 우리 영어 문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법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문법입니다. 예. 국어 국문법, 예. 은혜에도 법칙이 있다 이 말이죠.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법을 따라라 이거 아닙니까? 예. 이 법도 한번 보겠습니다. 뭐 우리 성급하게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느긋하게 이야기해도 돼요. 예. 요거 말씀드리고 휴식 시간을 차 조금 한 5분 걸릴까? 영문법을 우리 한번 학생들이 배우는, 그렇죠? 학생들은 뭐 이런 법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안 하는다고 영문법을 보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 제일 기억나는 게 동사시제입니다. 예. 동사시제하면 현재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 현재, 과거, 미래 시제를 기본으로 했던 기억이 나시죠? 거기다가 현재 진행, 미래 진행, 과거 진행,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현재 완료, 진행, 과거 완료, 뭐 12가지 시제라고 이렇게 기억이 어렴풋이 날 겁니다. 이게 문법이라 이 말입니다. 예. 예. 이 법을 마치 헌법인 것처럼, 그렇죠? 예. 전 세계적으로 영어를 가르치고 배우는 전 세계에서 이 법을 그대로 가르칩니다. 일본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그렇고 중국까지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법을 누가 만들었냐 하면, 누가 만들었겠어요? 영국, 미국의 언어학자들이, 영어 영문학 박사들이 만든 겁니다. 정말 전혀 하나도 거짓말이 없습니다. 다 확인했어요. 나는 서문기본 영어는 송성문 씨가 쓴 책인 줄 알았더니만은 일본에서 그대로 뺏겨왔어요. 똑같습니다. 그 일본 사람은 저가 지었느냐? 미국, 영국의 학자들이 만든 걸 그대로 일본으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동사 시제부터 해가지고 단어마다 문법, 단어마다 전부 문법이 다릅니다. 단어 하나하나 용법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예. 가정법. 예. 이거 뭐 분사 구문, 뭐 시제 일치, 여러분
기억에 되살리기도 싫을 정도로 몸서리 칠 정도로 문법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원 다니고, 영어 학원 다니고, 학교에서 배우고, 집에 가서 공부하고, 또 학원 다니고, 영어에 엄청난 시간을 쏟아부었죠. 그 단어 외우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닌가? 단어 외우기 위해서 학원 다닌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전부 문법 하기 위해서, 그렇죠. 토플도 전부 문법입니다. 문법이 하기 위해서. 이 문법의 역사가 몇 년인지 아세요? 아마 1000년은 될 겁니다. 1000년 동안 영국의, 미국의 학자들이, 영문학 박사 학자들이 이 문법을 따듬고, 갈고 따듬고, 학자들이 토론회 발표회 하면서 막 학문적으로 얼마나 자기들끼리는 연구를 많이 했는지. 그렇게 해서 이게 나온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배우는 문법입니다.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를 끝나고 나면요, 영어를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배우는 문법은 또 있습니다. 네. 대학생들이 또 그 다음에, 영문법 박사학위 발론 과정에서 또 그 외에 또 있습니다. 저도 다 몰라요. 네. 그만큼 문법의 영역이 너무너무 넓고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문법 해봤자 저는 영어를 전공했기 때문에 그 대학 수준의 문법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영어를 전공 안 했다 하게 되면 중고등학교에서 배웠던 문법을만 보더라도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치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당시 한 60년 동안의 역사 동안 지난 우리나라 영어 교육이 시작되고 난 뒤에 가장 영어 교육의 전성기를 누렸다 하게 되면 아마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문 기본 영어 기억나시죠? 성문 기본 영어, 성문 종합 영어. 여기다 하나도 못한다면 빨간 기본 영어. 기억 다 나실 겁니다. 그 불과 몇 년 전이지 않습니까? 빨간 기본 영어. 나중에 맨투맨 영어라는 게 또 나왔습니다. 그냥 똑같은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간첩이죠. 그렇죠. 학교 선생님도 학원 강사도 전부 이 책을 중심으로 이 책의 기준에 맞는 문법을 가르치고 배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가르치는 문법의 90%가 전부 엉터리로 판명되어 버렸잖아요. 엉터리로. 엉터리. 이거 너무 심한 표현 아니냐 이러거든요.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문법을, 특히 미국의 영문학 박사들이 만든 문법을 가지고 엉터리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정신 이상자죠. 그렇지? 그걸 어떻게 가면 엉터리라고 말하겠습니까? 그거 너무 심한 표현 아니냐? 자, 이걸 엉터리가 아니고 사기다. 엉터리는 차라리 고운 말이다. 사기다, 사기. 범죄다, 범죄. 이런 결론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의료법을 앞으로 여러분의, 의료법에 대해서는 이 마음속에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강자가 못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강자가 된다고 해서 그걸 누가 알아주느냐? 알아줍니다. 통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정확하게 통한다, 이 말이죠. 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 보이는 사람은 성공의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까다로운 법을 뚫고 성공한 사람들은 뭐라 하느냐 하면, 나는 저 까다로운 법 때문에 성공했다. 법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성공했다 그럽니다. 그 법률을 통과하지 못하면요, 즉 법을 활용할 줄 모르면 성공을 못한다는 것이죠. 자, 이 영문법이 세상에 저 세계적으로 가르치고 배우고, 영국의 미국의 학자들이 만든 문법을 90%라 엉터리라는 말을 할 수 있느냐? 이 증거가 나와버려. 증거가 나오니까 지금 더 이상 아니라고 주장 못하죠. 아무도 못하죠. 그래서 지금 성문기본 영어, 성문종합 영어가 서점에 학원가에서 완전 사라져버렸잖아요. 맨투맨 영어, 빨간 기본 영어 종직을 감춰버렸습니다. 토플 시험에도 문법 못 나옵니다. 나오는 건 있어요. 10%에 해당하는 것은 그거는 괜찮다. 정확합니다. 제 말이 지금. 이걸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 감사합니다. 좀 멍청해 보이도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을 해요. 다시 말해서 제가 말하는 것은 이런 그 자연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적인 요법도 이 말을 붙인 의도가 맞고 조금은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 자연법이다. 우리 자연법 이걸 알아야 돼요. 자연법을 따라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자연법 요거에 더 나아가지고 요것도 좀 모순점이 많아요. 자연법 중에는 믿을 수 없는 거짓도 많다 이 말이에요. 자연법도 거짓이 많다 이 말이죠. 자연법 하게 되면 누가 만들었죠? 절대자 신이 만들었다. 그렇죠? 헌법이나 법률은 우리 인간들이 만든 것이고, 자연법은 누가 만들었냐 물으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신이 만든 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럼 신이 만든 법이라면 모순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신이 만든 자연법에도 모순이 많아요. 예, 믿을 수 없다는 거지. 예. 자, 이런 말씀 드리냐면 결국은 여러분은 법률 이야기 이왕 나오서니까 마음속에 완전한 혁명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완전 혁명을 일으켜버리면 우리가 의료법에 대해서만큼 여러분이 정말 바람 앞에 거미줄이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은 존재가 된다니까요. 예. 자, 자연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우리 자연법 하나 예를 들어 보십시오 하면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실제로 뭐 지난 시간에 이거 회의 시간을 많이 해봤습니다. 예. 자기서 모임, 뭐 이런 자리에서요. 물은 아래로 흐른다, 그렇죠? 맞죠?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자연법 맞죠?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태양은 어디서 뜹니까? 태양은 동에서 떠서, 그렇죠? 서쪽에서 진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자연법이거든요. 이외에도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이외에도. 예. 그럼 뭐 어떤 걸 예를 들어 볼까요? 밤가 낮이. 예? 밤에 가면 낮이 온다. 뭐 갑자기 생각이 나지. 그 많은 것 중에. 지구는 본다. 예? 지구는 돈다. 그렇죠. 예. 지구는 돈다. 예. 예. 뭐 이런 거. 예. 그런데 자연법 중에서는 옳은 법이 있고요. 엉터리 법이 또 많다니까요. 신이 만든 자연법도. 예. 이거만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연결하겠습니다. 자,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이건 아무도 이 말에 대해서는 부정을 못 하는데 사실은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이냐 하면 바지 입은 사람은 남자다 했을 때 바지 입은 사람은 남자다 했을 때 얼핏 보면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가 중학교 수학 시간에 들어가면 이런 말은 거짓이라고 가르칩니다. 예. 왜 그러냐면 바지 입었는데 남자가 아닐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말을 가르치는 거짓 교육이다. 예. 거짓말이다. 예. 거짓말이다. 예. 자, 이게 뭐냐 하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아니할 때도 있다. 위와 아래라는 것은 우리 지구에만 있는 겁니다. 지구에만. 그렇죠? 지구에서만 위, 아래 그러죠. 지구에서만 동쪽, 서쪽이 있는 것이지 지구를 살짝 벗어나 버리면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동쪽도 없고 서쪽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지구 요것만 생각하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즉 사람이 우물 안에 개구리식으로 생각하면 그 말이 맞지만요. 개구리가 우물에서 벗어나 버리면 완전 딴 세상이죠. 그렇죠? 예. 개구리가 우물 안에서만 산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벗어날 때도 있어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유치원 시절에만 영원한 유치원생이 아니죠. 때로는 유치원에서 나중에는 중학생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예. 그 지금까지 생각했던 우리가 의료법은 이제는 그 틀을 벗어나서 밖으로 나와줘야 된다는 말이죠. 예. 그래서 지구를 벗어나버리면 위도 아래도 없고 물이 위로 흐르는 것도 아래로 흐르는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만에 믿을 수가 없죠. 태양이 동에서 이것도 그래요. 그렇죠? 이거는 지구에서만 그렇지.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구가 돈다는 것은 지구에 생존 연령이 있습니다. 야, 저 태양도 생존 연령이 있어요. 지구가 존재할 때만 도는 것이지 이거는 영원히 지구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은 영원히 믿을 수 있는 말은 아니다. 야, 이외에도 예를 들면 끝이 없어요. 예를 들면 그 자연법도 실제는 이 자연법 이것만 우리가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니다. 야,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이 자연법에 이걸 이제 완전히 보충해 줄 수 있는 것이 이제 진리가 되는데 진리 여기 사실 또 중요한 겁니다. 야. 그래서 진리가 별거 아닙니다. 알고 보면. 그런데 모르면 너무 어려워요. 야. 그래서 지금까지 진리를 발견했다. 이것이 진리라고 또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예, 공자님도 오늘 돌을 깨우치면 내일 죽어도 좋다. 도라는 것은 진리를 말한다고요. 도라는 것은. 예. 그런데 결국은 그분이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도다라고 제시는 못한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법률에 대해서는 거의 끝났는데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한마디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마무리하고 이 자기사로서 성공 비결에 대해서 흥미진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한번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예. 한 5분 휴식을 취하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예. 뜯기 전에 머리 향을 뜯었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예. 제가 그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 머리에 좀 많이 막혀서 삼성분이 좀 안 돼서 머리가 잠깐만. 뭐 예를 들어서 그 두통
두통 또는 뭐 뇌경색, 그렇죠. 예. 또 머리에 의혈이 많아서 혈액순환이 안 되면 뭐 중풍도 오고, 뭐 뇌경색, 뇌졸중이라 하죠. 예. 그런 이름도 다양한데, 이 머리에 그 병을 치료하려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머리에서 의혈을 많이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많이. 예. 우리 머리 크기는 요거밖에 안 되는데 머리 크기의 절반 정도의 양을 뽑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좀 믿기 어렵겠죠. 예. 그런데 머리에서 내 머리 크기의 절반 정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그릇 한 그릇 정도 되겠죠. 예. 우리 머리 크기가 이만한데 이 절반 크기를 하게 되면 그렇죠. 큼직한 바가지에 의외를 한 바가지 정도 뽑아내야 돼요. 그래야지 만족할 만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근데 이제 운이 좋은 사람은 한 200cc에서 500cc, 다시 말해 사일 한 번 내지 두 번만 해가지고 큰 효과를 보는 사람은 또 봅니다. 예. 그런 현상은 우리가 살면서 주변에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렇죠. 현상은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운이 좋은 사람은 딱 한 번에 두통이 치유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그거는 운이 좋았을 뿐이지, 그렇죠. 머리의 병 치료를 완전히 한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통증만 치료했다 뿐이지. 통증만 치료했다 뿐이지. 그래서 머리의 병을 완전히 치료하려면 그 머리 전체의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머리 전체의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머릿속에는 의혈이 많기 때문에 그 양을 다 뽑아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고 제가 사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나이가 거의 그 당시에 나이가 몇 살이더라? 한 55세 내지 60세로 보는데, 그분이 정말 두통 때문에 이제 세상 다 살았다고 그런 분입니다. 사업적으로도 성공한 분입니다. 예. 사업적으로 열심히 일해서 성공해가지고 이제 살만하다 하는 그런 시점에서 두통 때문에 이제 정말 다 살았다. 이런 데가 와버린 거죠. 그러다 이분이 그 자연정리법 나오기 전에 이야기입니다. 심전사활법에, 네. 심전사활법 저도 그걸 처음에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네. 거의 모임에도 한두 번 나갔었어요. 그 모임에 나온 분의 이야기인데, 내 머리에서 의혈을 뭐 얼마 뽑았다가 하여튼 많이 뽑아냈어요. 이제는 머리에서 바위 덩어리를 치운 기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극찬을 합니다. 예.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뭐 어떻더라? 뭐 머리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뭐 잠깐 쓰러졌다던가 그런 소문이 들리다라는 것이죠. 예.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이 머리 전체 중에서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사용했다 했을 때, 그런 이 부분에 만약에 이 부분에는 의혈은 전혀 치워지지 않았다. 예. 전혀 치워지지 않았다. 이것도 하나의 운입니다. 예. 근데 여기에서 뭔가 이상이 발생해가지고 혈관이 터져버렸다거나, 그렇죠. 그렇게 돼버리면 이 부분에서 특히 내 인상이 오버립니다. 예. 요거 때문에 사람이 쓰러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 이 부분을 마저 치워버리면 끝나는데, 많은 의혈을 뽑았지만 어느 한 부분에서 안 뽑혀가 여기서 문제가 일어났다. 긍정적으로 매우 낮지만 이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 어쨌든 머리에는 머리 두통이 왔다 하게 되면 어느 한 자리에만 의혈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전체적으로 의혈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어느 특정한 지역에 의혈이 특별히 많은 것도 있습니다. 특정한 자리에 많이 있는데 이 자리 때문에 통증을 많이 심하게 느낀다. 마치 이 사람이 이 자리에서 의혈을 성공적으로 뽑아내버리면 한 번만에 통증은 일단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머리 전체적으로 제대로 이 전체를 치료하려면 상당히 많은 양의 의혈을 뽑아내야 된다. 그러면 여기 의혈이 빠지고 나면 목 아래, 그렇죠. 머리 아래에 있던 몸통에서 있던 의혈이, 악성 의혈은 이동 못하지만 이동할 수 있는 의혈들은 또 서서히 머리 쪽으로 옵니다. 또 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몸통의 의혈도 뽑아야 되고 머리 의혈도 뽑아야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전체적으로 의혈을 많이 뽑아냈을 때 최종적인 성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사혈은 1년 만에 모든 병 다 못 고친다. 그렇죠. 예. 작은 병 몇 가지는 한 번 만에 고치기도 하고 한 달 만에 고치기도 하는데, 몸 전체의 건강을 완벽하게 챙기려면 상당한 많은 시간이 걸린다. 저도 이론적으로만 책을 썼지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 썼기 때문에 저도 시간 낭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의혈에 대해서 몰랐어요. 제대로 몸이 어떻게 있다는 것을. 부항을 다루는 기술도 그때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책을 썼고 지금은 다 보완을 했지만 그 다리에서만 저는 많은 시간을 뺏겼어요.
그 다리는 정말 지금 옛날 처음에 이걸 알기 전에 비하면 다리가 정말 아주 멋지게 피부 색도 그렇고 기능도 좋아졌는데 몸통의 의의를 아직까지 많이 남겨놓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 머리는 사회를 전혀 못했습니다. 예. 항상 내가 가끔 하는 이야기지만 뒤통수에 응급사를 딱 한번 했거든요. 눈에 통증이 오고 또 머리 두통 증세가 왔기 때문에 딱 한번 하고 나서 그게 끝났어요. 예. 눈에 오는 어떤 그 안구 건조증이라든지 이게 사라졌습니다. 예. 그 다음에 머리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뭐냐면 그런 건 없지만 머리는 아직까지 기억력이 흐리다거나 이런 거는 그대로 여전히 작용하는 거죠. 안경을 벌써 던지지 못했고, 이 뭡니까? 대머리를 치료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 머리를 사회로 못한 것입니다. 예. 글씨도 예. 한마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그만큼 걸리더라는 거죠. 몸통, 제가 다리 쪽으로 한 5년, 6년 정도의 시간을 낭비하는 바람에 몸통에서 아직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예. 그전에는 몸통에서도 여기저기 아팠어요. 운전 핸들 잡으면 여기서 찌릿찌릿한 그런 신호가 오고, 여기서도 이상한 신호가 오고, 그런 거 다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예. 눕기만 하면 누운 지 1분 만에 아랫배가 통증이 오는데 그런 거 다 사라졌어요, 이제는. 예. 뭐, 그 이야기 하려면 상당히 길어집니다. 온몸에 자고 나면, 뭡니까? 그 검버섯이 생기고, 예. 세수한다고 허리 조금만 구부렸으면 허리 펴지를 못 합니다. 그런 증세 이런 거는 다 사라졌죠. 예. 자연전을법 우리가 처음에는 이 자격사 모임할 때 제가 여기 한 3시간 동안 서 있고 나면요. 다리가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예, 목도 가버려요. 그러면 완전히 사라졌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큰 소리를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목이 안 갑니다. 예. 그 여기서 의를 많이 뽑았대요, 말이에요. 여기서. 뽑은 흔적이 지금도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 의혈을 제거한 만큼 혈액순환이 잘 되고 건강이 회복되는 것은 명백한 진리인데, 그렇죠.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린다. 생각보다도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뽑는 양도 있지만 새로 생성되는 양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감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우리 자연전을법으로 병 고쳤다는 사람들 감동적인 스토리가 굉장히 많고, 오늘도 여러분 한 분 모셔놓고 이야기하라면 병 고친 그 감동적인 스토리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 성행합니다. 예. 틀림없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서울에서는 그 보라매 공원에서 시험 행사 끝나고 나면 그 3차 가면 2차, 3차가. 그 시간 되시는 분은 우리 같이 술 한잔 마시잖아. 그런 또 자리가 있어요. 거기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병 고친 이야기. 예. 하지 말아도 막 해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기술적으로 이런 것이 아직까지 전달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책만 사놓고 실습도 안 해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예. 몇 번 하다가 중단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중간에 의문소라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100명에 의하면 그 중에 한 몇 명만 그럴까 이렇게. 그렇죠. 의회를 뽑으면 병이 나는 게 그 말이 맞을까. 그렇죠. 상당수는 그런 방법으로 병 고친다는 말은 나는 믿지 않는다 이럴 겁니다. 맞죠? 예. 이게 의사들의 작전에 의해서 그런 거 아시겠죠? 의사들이 얼마나 매스컴 동원해가지고 사회를 하지 말라고 홍보활동을 많이 했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의료법에, 아까 의료법도 그렇고, 제가 지금 의료법만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제 성공 비결 이걸 지금 이제 연관시켜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믿었던 법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아셔야 돼요. 야. 관사의 용법이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암기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요한 공식들이 11가지예요. 교통통신을 나타내는 말, 관사를 못 쓰고, 서로 반대되는 말이 한 문장에 나올 때는 못 쓰고, 관직이 보호로 쓰일 때는 못 쓰고, 제가 학원 강사했지 않습니까? 이건 강사. 그 강사할 때 이거 그대로 외워가지고 학생들 앞에 유시간척, 그렇죠? 학생들이 볼 때, 저 선생님 들으면 어쩌다 외우면 가겠죠, 그죠? 사실은 사기예요, 사기. 지금 저는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암기가 안 돼요, 시간이 지나니까. 몇 가지는 기억납니다. 그 11가지 공식이 전부 사기로 판명이 났잖아요. 예. 그리고 N이는 부정문에 쓰고 섬은 긍정문에 쓴다, 조건문에 쓴다, 어떤 공식이 또 많아요. 이게 전부 사기예요. 요거는 이제 이거는 전치사라 그래가지고, arrive 하면 도착하답니다. arrive at는 좁은 장소에 도착할 때는 at를 써야 되고, 넓은 장소로 도착할 때는 arrive in을 써야 되고, 이런 것도 중요한 수거 공부하는 공식입니다. 이게 전부 사기로 판명이 됐어요. 가정법, 동사 시제 12가지 전부 사기라고 그랬습니다. 전부 사기입니다. 12가지. 12가지 그 자체가 사기예요, 사기. 12가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그걸 학생들이 암기하라고. 12가지 얼마나 외우기 어렵습니까? 맞죠? 예.
마치 12가지 다 외워하게 되면 무슨 큰 공부를 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래 동사 시제 12가지가 틀리니까 이 가정법에 들어가면 틀린다는 게 스스로 드러나 버리지. 그래서 이걸 틀린다는 말을 또 서로 보충해서 설명해야 돼. 사기를 쳐놓고 또 새로운 사기를 또 쳐야 돼. 안 맞으니까 가정법 현재는 미래 사실의 불확실한 걸 써야 되고,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것이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거고, 밑도 끝없는 공식을 또 외워야 돼요. 그래서 가정법을 평서문으로 고치고 평서문을 가정법으로 고치고 하는 죽도록 가르치고 배우고 고생한 기억이 여러분 기억이 났겠습니까 지금? 네. 이게 전부 사기로 판명되었는데 내가 처음에 이거 사기라 그랬죠. 그러니까 당신 저 사람 저 웃기는 사람이야. 응? 갈릴레이 흉내 내나? 흉내 내는 것도 아니죠. 지 혼자 미치면 끝나는 것이 왜 남 학교에 와서 간섭하느냐. 학교 영어 선생님들한테. 응? 학교 영어 선생님 찾아오고 선생님이 가르치는 엉터리다 가르치지 마라 그러니까 선생님들 웃기죠. 당신 누구야? 응? 뭔가 영어에 뭔가 관심 있는 사람이 맞는데 많은 사람이 요 학교 요 근처에서 학원 한다. 그렇죠? 네. 학원에서 학원 원장 되면 영어 강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학원이요? 학원 이름도 되었습니다. 네. 당신 할 일이나 하라. 남에게 간섭하지 말고 이렇게 발단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를 한 사람이 미친 사람으로 보지. 당신이 학교에 와서 자꾸 선생님을 괴롭히는데 이거 엉터리 뭐를 근거로 엉터리라고 말하느냐 이거지. 뭐를 근거로 그런 증거가 있느냐. 아이고 저는 그때는 느낌상으로 저도 그 당시 앱을 영어를 했습니다. 예. 제가 그래도 영어 강사 중에서는 내노락할 정도로 그랬는데 증거를 확실히 대라 그러니까 어렴풋한 증거는 있지만 명백한 증거가 없더라는 거죠. 제가 어렴풋한 증거는 뭐냐면 내가 영어를 알고 있는 느낌으로 이거 안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증거를 대라 하니까 뭘 했느냐 하면, 외국어 학원에 외국인, 즉 미국인 영어 강사들, 이 사람들의 사인을 받았어요. 그리고 대통령 연설문 같은 거, 그리고 타임지 뉴스에 나오는 그 뉴스 문구 같은 거, 이런 것이 우리 학교 문법화가 맞다. 이걸 증거로 했단 말입니다. 이거면 나는 증거라고 통할 줄 알았어요. 에? 미국인들이 쓰는 뉴욕 타임즈에 나오는 문장, 대통령 연설문을 보니까 우리 학교에서 배운 문법이 안 맞지 않느냐. 그거면 나는 증거가 될 줄 알았지.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거는 증거가 아니라 이거지. 예? 대통령도 문법을 다 아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대통령 지가 대통령뿐이지 지가 문법 학자냐? 뉴욕타임즈 기자가 쓴 글인데 그게 증거냐? 또 영영사전은 증거됐다니까. 영영사전 같으면 은학자들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전에 나오는 연문에도 문법에 은한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증거로 제시하니까 그것도 증거가 될 수 없다 그러더라고. 맞다. 내가 있었구나. 예.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깊이 연구했는데 답이 금방 나오더라고요. 예. 그 답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제가 19살 때 굉장히 심각하게 제가 인생을 고민한 적이 있어요. 인생이라기보다는 어떤 세상의 삶의 이치를 있는 거 그렇죠. 거기서 내가 느낀 게 있어요. 그걸 연관시켜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하면 그때 제가 바로 뭐냐 하면 상황이론이라는 것이 그때 있었던 거예요. 상황이론. 예. 여기에 명백하게 상황이라고 이름 짓진 않았지만 이 개념상 여기 나와요. 이게. 이걸 영문법에 딱 들어가니까 야 이렇게 증거가 쉬운 증거가 여기 있었는데 이걸 내가 이제 발견했구나. 야. 그 상황이론을 도입해가지고 논문으로 썼습니다. 야. 논문으로 써가지고 발표해버리니까 마치 태풍이 그죠? 태풍이 지나가면서 촛불을 꺼버리듯이 그렇죠? 학교 영어 교사들이 내 앞에서 당당했지 않습니까? 당신은 정신 이상자야. 우리가 가르치는 영문법 이상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영어 선생님도 다 유학했는 사람이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많고 당신 학원 강사에 부관 주제 연예대학 나와서 뭐 박사학위 있어 이렇게까지 따지더라고요. 우리는 적어도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영어 교사 정도 되면요 최고의 학력자들입니다. 네. 그러던 사람들이 요 상황이론을 들고 나오니까 마치 태풍 앞에 촛불이 꺼지듯이 다 쓰러져 버려. 네. 반박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 명백한 증거가 된다 이거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상황이론 하나 가지고 이 말이 이런 말이 다 있습니까? 그죠? 상황이론 듣도 보도 못했다는 말 아닙니까? 예.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예를 다 들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하나만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말에 그는
나는 김치 좋아한다. 예. 이렇게 예를 들면 조금 어려워지나? 고 말했다. 예. 이걸 그 사람이 말하는 걸 요 인용보호를 해가지고 그렇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거든. 그렇죠. 그 사람이 하는 말 그대로 모방했다는 말입니다. 동사 시제일치 하면 화법과 직접 화법, 간접 화법이 얼마나 영문법에서 어렵습니까, 이게? 시제일치라 그래가지고. 시제일치, 이거는 정말 영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마치 성경 문구와 같은 것입니다. 시제일치. 시제일치 정도는 알아야지 영어를 아는 사람이지. 예. 말했다, 이게 과거 시제라는 거지. 말했다. 말한다가 아니고 말했다, 과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김치를 좋아하는 거, 요거는 과거가 아니고 현재 시제라는 거죠. 요 사람이 했는 말을 녹음기처럼 들려주는 걸 직접 화법을 하고, 이걸 풀어서, 그는 자기가, 그렇죠. 나 하면 그 사람 말하는 사람 본인이잖아요. 그는 말하는 사람 자기가 김치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하는데, 요 인용보호를 없애버리고, 요렇게 풀어주는 걸 간접 화법이라 하는 것이거든요. 이때 우리가 뭐냐면, 주절의 시제는 과거 시제, 요거는 종속절이라 그럽니다. 문법 용어로. 주어, 동사, 이거는 주절이라 그러고, 그 문장 속에 다시 주어, 동사 나오는 게 이걸 갖다가 종속절이라 하고, 종속절의 현재 시제는, 하니까 학생들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예. 종속절의 현재 시제는 주절의 시제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간접 화법으로 풀 때는 좋아한다라고 하면 틀린다. 왜? 말할 그 당시에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말하는 것이 과거에 말했단 말이에요. 말할 과거 그 당시에 김치를 좋아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좋아한다라고 쓰면 문법적으로 틀렸고, 좋아했다고 말했다라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문법적으로 맞다는 거지. 이 같은 문법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이 세계에 아무도 없어요.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반론을 제기해봤자 먹게 들지 않았죠. 예? 생각해보세요. 말할 그 당시에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풀었을 때는 김치를 좋아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예. 그렇게 하니까 이것이 마치 유식한 영어 문법을 배운 사람들만이 알고 있는 그냥 학문이라 이거지. 예. 이렇게 해서 가르치고 이뿐입니까? 주절의 시제가 현재일 때는, 과거 완료일 때는, 현재 진행일 때는, 과거 진행일 때는, 그렇죠. 과거 완료일 때는, 또 이것이 현재일 때는, 과거일 때는, 미래일 때는 복잡하게 얽히는 겁니다. 또 그뿐입니까? 종속절에서 나는 뭐로 바뀌어야 되고, 여기에라는 말은 저기로 이 공식이 다 외우려 그러면 머리가 터져나가는 겁니다. 학생들에게. 시제일치 이거 하나만 해도 서문기본영어 성경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거 한 페이지만 책이 이거에 대해서 좀 말할 필요 없습니다. 머리 터지는 이것이 엉터리라고 증명을 뭘 하느냐? 한마디로 상황이론으로 한다 이면 상황이론. 예, 상황이론으로. 이런 교육은 엉터리. 이런 교육은 마치 애들아 바지 입은 사람은 남자야 이렇게 가르치는 것과 같은 거짓 교육이다 이거지. 응?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선생님이다, 부모님이다, 자녀들에게 얘야 남자 여자 구분하는 방법, 바지 입으면 남자고 치마 입으면 여자 이렇게 가르친다고 해보십시오. 그 거짓 교육 맞죠? 그렇죠? 그 거짓 교육입니다. 저는 어릴 때 그렇게 배웠다니까요. 제 스스로 배웠겠지 아마. 그 당시에는 시골에 여자가 바지를 입는 경우가 좀 드물었어요. 그 시골에는. 그 대충 척 봐서 바지 입으면 남자고는 이렇게 생각했지. 그러나 그것이 거짓 지식이지, 그렇죠? 야, 유치원 나이에 거짓 지식이. 그걸 지식이라고 가르치면 안 되죠. 이것도 그런 교육이 되겠어요. 상황이 무엇이냐? 이것만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 이것만 가지고는. 아시겠죠? 이것만 가지고는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 자연재해요법, 법률 공부도 그렇고, 성공 비결 내지는 성공을 하려면 여러분은 의술이 발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연재해요법으로 병 고치는 기술이 발달해야 돼요. 기술이 앞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술이 높아져야 돼요. 그 병치료하는 의술을 높이고, 그렇죠. 성공 비결 이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바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면, 이런 뭐라 할까. 이런 것을 알아줘야죠. 상황이론을 알아야 됩니다. 상황이론을 알아야지 병치료하는 원리가 답이 나온다는 것이지. 병치료하는 것도 하나 법이거든. 그렇죠. 시술법 아닙니까? 치료하는 법이라 이거죠. 이 법을 바로 알려하게 되면, 옛날 사고를 하게 되면 이 엉터리 문법을 마치 참으로 잘못 아는 것처럼, 그렇죠. 엉터리 법을 진짜 법으로 아는 것처럼, 예. 엉터리를 진짜로 믿어버리는 거기는 남다른 실력이 나올 수가 없죠. 계속 어렵기만 합니다. 영문법이 끝없이 어렵고, 죽도록 고생해도 답이 안 오는 이런 헛고생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법을 바로 모르면 헛고생을 하고 답은 찾지를 못한다. 예. 그 자연정의문법이라는 의술도
쉽게 답을 구하려고 하면, 그렇죠. 또 의료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쉽게 바른 길을 찾으려면 상황 이론 하나를 똑바로 아셔야 된다.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영문법의 모든 부분은 상황 이론으로 다 문을 떨어버려요. 이 상황 이론을 딱 제시하고 하면요, 마치 태풍이 촛불을 끄고 지나가듯이 세계 모든 영문법 학자들을 꼼짝 못하게 한마디로 그 사람들의 주장을 꺼버린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시간은 좀 걸리지만요. 그 저같이 아무리 힘이 없는 사람이 이 상황 이론 이거 하나 내셔가지고 됐단 말이에요. 문법이 그렇게 해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요즘 교육방송, EBS 교육방송을 들어봐도 절대 이런 문법 안 가르칩니다. 뭐 가정법 시절제 가르치는 거 보십시오. 그런 거 가르치다 적발되면 사고 처리입니다. 거짓 교육이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것만 가지고 답을 내서는 안 된다. 이것만 가지고 답을 구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죠. 말했다라는 말이 과거는 과거 맞는데, 그렇죠. 과거는 과거가 맞는데 과거가 무엇인지를 따져봐라. 무엇이 과거냐 이거지. 무엇이 과거냐. 과거 같으면 과거라는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겁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사회를 한다 그래도 혈자리를 찾는 것도 그렇죠. 혈자리를 찾는데 그냥 요 자리 대학하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시험을 갔죠. 물론 요 자리가 정답이다 해버리면 그보다 물론 더 좋은 일이 없죠.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인생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즉 내가 혈자리를 쉽게 답을 구하려고 하면 그건 엉터리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렵게 구할 필요도 없어요. 상황이론 이것만 알면 정확한 혈자리를 구할 수가 있다. 혈자리뿐만이 아니고 치료하는 방법, 그렇죠. 모든 것 다. 이 치료뿐만이 아니고 법률 문제도 그렇고 법률 문제도 상황이론하고 다 따라가줘야 되는 겁니다. 다 그럴 거예요 아마. 또 여러분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송에 톡 하면 물을 하루에 2리터 마시라. 그렇죠. 물 많이 마시라고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예? 하루에 성인 기준으로 물을 2리터 마시라고 얼마나 그 말이 유행어처럼 번졌습니까? 지금 그 말이 시들해졌죠 이제는. 얼마 전에 아침마당에 나왔어요. 어떤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스스로 자인하더라고. 예. 하루에 물 2리터 먹다가는 큰일 나는 사람도 있고.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다, 이거, 사람마다. 예? 사람마다 먹는 양이 제 각각이지. 어떻게 2리터, 우리 2리터가 엉터리라는 말은 나 옛날에 했어요. 이런 말 믿으면 안 된다고. 왜? 이거 상황이론에 은하기 때문이다. 예? 이해도 굉장히 많아요. 상황이론 이거 하나만 딱 가지고 있으면요. 아, 저건 옳은 말이다, 틀린 말이다. 다 드러납니다. 예.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보는 겁니다. 말했다, 이게 그냥, 맞습니다. 그래. 과거 시제 맞다, 이거지. 과거 시, 말할 그 당시에 좋아했다는 그 말도 맞죠, 그렇죠? 그래, 좋아하는 것도 과거 맞습니다, 이거라. 그런데 과거는 과거인데, 과거가 무엇이냐? 지금으로부터 1초 전, 과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1초 전도 과거예요. 예. 1시간 전, 과거입니까? 그렇죠? 1일 전, 10년 전, 100년 전, 그렇죠? 1000년 전. 다 과거예요. 네, 다 과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과거의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끝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루 전, 2일 전, 3일 전, 4일 전 이렇게 다르죠. 끝없죠. 그렇죠? 1년 전, 2년 전, 3년 전 이렇게 해도 끝이 없지 않습니까? 이 수많은 과거가 있다는 거 이걸 무시하고 이게 상황이거든. 이걸 무시하고 이것만 가지고 답을 구했다는 게 얼마나 멍청한 짓이냐. 그 세계적으로 머리 좋다는 사람들이 다 모였거든요. 그렇죠. 우리 국어 국문학을 전공한다면 다 그 사람들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고, 그래도 뭐, 머리 좋다는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영국의 미국의 언학자들이 동원대가 연구했다는 게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지. 참 웃기는 일이 아닙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거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이 사람이 1시간 전에 나를 만났다가 나한테 이런 말 했어요. 그죠? 그 이 사람이 했는 말을 내가 딴 사람들한테 퍼뜨립니다. 맞죠? 퍼뜨립니다. 퍼뜨릴 때,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조금 전에 1시간 전에 나한테 와서 하는 이야기가, 홍길동 자기는 김치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김치를 좋아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1시간 전에 김치를 좋아한다는 것은 말할 그 순간에만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죠? 그렇죠? 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김치를 좋아한다, 뭐 이런 뜻일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 아직 안 죽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그 사람은 김치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전해줘야 되지. 그 사람은 김치 좋아했다 하다 좋아했다고 말 지금 안 좋아한다는 말이 될 수 있죠. 그렇죠? 좋아했다고 해버리면 지금도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네. 그런데 나폴레옹이 그 사람이 자기 병사들에게 병사 여러분 나는 김치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몇 년 전에 뭐 100년 전인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경우라면 과거 중에서도 100년 전에 해당하는 과거다 또는 200년 전에 해당하는 과거다 그랬죠. 이런 경우라면 그때 나폴레옹이 말하기를 병사들 앞에서 나폴레옹은 지 살아생전에 김치를 좋아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하면 말 되겠죠. 그렇죠. 그럴 때는 좋아했다라고 해도 괜찮아요. 예. 이게 상황이론입니다. 그럼 상황이론이 뭔지 대략 감이 오시죠.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답은 요게 답이 될 수도 있고 요게 될 수도 있고 요게 될 수도 있고 아닌 게 또 될 수도 있고 되는 게 아닐 수도 있고 이래 되는 겁니다. 혈자리라는 것도 요 자리가 신장혈이라고 책에는 이야기했지만요. 예? 책에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자리에 신장이 있기 때문에 신장혈이라고 얘기했다는 말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뭐 갈비뼈 끝나는 자리에서 직선을 꺼가지고 수평선을 꺼가지고 뭐 되죠. 그렇죠. 그거는 이론상으로만 정답이 이론상으로만. 그러나 상황이론에 들어가면 이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 같지만 그 책 속에는 그런 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는 거. 예. 상황에 따라서. 왜 그러냐? 상황이라는 것은 내가 이 나이에 결혼을 할까 말까 하는 것은 그걸 남한테 물어보고 답을 구하려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결혼을 하고는 싶은데 주변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상황입니다. 예? 경제적인 상황, 주변에 반대라는 상황, 뭐 등등 이런 얼마나 많습니까? 그 상황을 종합해가지고 그걸 판단을 내리는 것이지 내가 나이가 30이니까 결혼해야 된다. 30살은 결혼해야 이런 답은 내면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 나이가 30이면 30에는 결혼해야 된다. 이런 건 말이 안 됩니다. 요게 이론상으로는 여기가 신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신장혈이라고 표본을 정했다 뿐이지 이것이 항상 정답이 될 수 없다는 걸 상황이론을 아는 사람은 이걸 않게도 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이 자리가 혈자리라고 하는 이유를 아셔야 된다. 혈자리라고 하는 이유가 왜? 신장 속에 있는 의를 뽑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목적이 무엇이냐? 이걸 그런 상황을 봐야 되는 거지. 그런데 여기 사회를 해보니까 암만 해도 생혈만 나온다. 그렇죠? 목적은 의회를 뽑는 게 목적이잖아요. 의회를 안 하고 생혈이 나온다 해버리면 그 자리는 혈자리가 맞다 아니다? 아닙니다. 이 자리는 혈자리를 바꿔줘야 돼요. 딴 데로 떠나든지 안 하든지 자리를 약간 옮겨보든지. 이해되십니까? 예. 상황이론이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재활요법이 간단하게 말하면 의회를 뽑으면 병 고친다 이렇게 돼 있지만요. 의회를 어디서 뽑을까, 얼마나 뽑을까, 얼마나 휴식을 얼마나 취할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전개되어 버리기 때문에 거기서 사람들이 두 손 들어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데 알고 보면 굉장히 쉬운 겁니다.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상황을 잘 풀어보게 되면 물론 시행착오로 실수할 때도 있긴 있습니다. 실수 한두 번 정도 그거는 당연히 겪어주셔야 돼요. 실수해가면서 이럴 때 조금만 생각해보면 정답이 나오는데 마치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엉터리 문법 가르치는 대로 외워버리죠. 그렇죠? 가르치는 대로 믿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근성이 아직도 그 근성이 젖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가 이랬다 해보면 그대로 믿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믿어버리려고 정답을 이렇게 쪽집게로 찾아내는 방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전화로 누구한테 물어가지고 답을 구하려고 그러고. 예. 아직도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이거는 인간의 이상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옛날 이야기에 동물의 세상에 사자가 왕이고 토끼도 살고 이 동물들이 사는 동물의 왕국에 토끼라는 녀석이 사과나무 밑에서 잠자다가 사과가 바람에 떨어져서 자기 머리를 툭 쳐버렸어요. 어린 토끼에게 큼직한 사과가 머리를 치니까 머리가 띵하겠죠. 그렇죠? 그 자다가 뚝 깨버렸어요. 깨보니까 머리가 띵한 게 눈을 비우고 보니까 하늘에 별이 번쩍번쩍거리는 게 제정신이 아니죠. 그렇죠? 순간적으로 뭐라고 판단했냐면 이거 하늘이 무너진다 그랬죠. 하늘이 무너진다 여러분, 하늘이 무너진다 피하십시오 하고 도망을 가니까 그 토끼와 말 한마디에 온 세상 동물들이 토끼를 따라 피난길에 나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에 그래요. 예? 누가 여기에 신장혈이라고 해버리면 그냥 그걸 무조건 명목적으로 그것만 따라가려고 그래요. 문법을 엉터리로 가지면 엉터리 그대로 믿고 따라가려고 그래요. 의료법에서 이 의사는 아닌 자는 의료 광고하면 안 된다. 이 법 한마디에 그냥 이 법 한마디에 사람들이 태op해 가죠. 상황이란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 법 한마디에 꼼짝을 못하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죠. 상황이론 아는 사람은요
이거는 그냥 하나의 말장난일 뿐이다. 예. 상황에 따라서 저거는 옳을 때도 있을 뿐이다. 이래 되는 거거든. 예, 상황에 따라. 그래서 모든 것은 상황에 따라서 재고되어야 한다. 예. 지금 정치인들도 상황에는 모르고 종교 지도자들도 상황에는 몰라가지고 엄청난 스스로 고통당하고 수많은 자기 수제자들에게 고통을 기록하는, 한마디로